오늘은 특별히 지지난주까지 우리 남미 4개국을 순회하시고 또 남미 어머님 중심한 대회에 참가하시면서 많은 상황을 보고 겪었던 우리 상황을 우리 송영섭 세계 순회사님을 모시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정성을 들여주셔서 이번에 남미 4개국을 돌아오는데 조금 볼리비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7년 동안 근무했는데 볼리비아가 다파스라고 하는 그 수도에 4,050m의 고산지대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앞으로 그런 나라를 가실 분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050m 공항에 내리니까 무조건 어지러워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심사를 받는데도 어지러워가지고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50m 고산지대는 고산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주는 약을 먹고 진정해서 고비를 잘 넘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간 나라가 그 산디아고입니다. 칠레의 산디아고. 이 나라는 좀 우리 교회에 분열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좀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아르헨티나가 그 접경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그쪽으로 선회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무려 여기서 30시간 걸립니다. 인천공항에서 로마까지 한 12시간, 그다음에 로마에서 산디아고까지 16시간 걸렸어요. 얼마나 지루한지 그곳에 가서는 2박 3일 동안 그 내용은 다 기억하실 것이고, 여기는 그 나라의 협회장이 그 H1이라고 하죠. 거기 사인을 하는 바람에 몽땅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협회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분 사인 하나면은 모든 교회가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있는 협회장이 그쪽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다 뺏긴 겁니다. 교회는 아주 4층 건물로 방이 한 17칸이고 큰 강당이 몇 개 있는 그런 곳인데 통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말하면 본말 전도가 된 거죠. 주인이 쫓겨나고 객이 들어오고 그런 바람에 많은 식구들이 있었는데 다 그냥 제가 알 길로 가버리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15명이 간 사람들이고 우리 식구 나머지 식구는 45명이 있는데 일단 가가지고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찾느냐 하는 것에 골몰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볼리비아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고요. 사진 찍어준 사람도 마땅치 않고 내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내 카메라를 찍고 있다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강의 내용은 천원단지 청평을 말합니다. 청평은 일명 제2의 바티칸입니다. 로마의 카톨릭의 바티칸이 있듯이 그래서 천정궁을 중심으로 한 천원단지를 가평궁까지 설악면까지를 해서 앞으로 제2의 바티칸 한 나라가 될 운동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 설명을 하는 거고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는 참 어머님이 독생녀시다 하는 말씀이고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통해서 많이 국가복귀가 되고 세계복귀가 된다 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같은 그리고는 이제 제가 볼리비아로 넘어갔는데 볼리비아 공항에서 당한 수모가 뭐냐면 세계본부에서 이 볼리비아의 대사관이 이 한국에는 없나 봐요. 비자를 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비자를 내십시오 하고 서류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서류 중에 딱 하나가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볼리비아의 그래서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예? 왜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 보내지 않고 예? 한국말 했느냐? 이걸 잡아가지고서 그냥 디젝트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리비아를 입국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이정문 특사가 볼리비아에 귀한 분이 오시니까 국회 부의장 하던 분이 우리 평화 대사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그 우리 손회사님이 오시면 국회의사당을 오후쯤 한번 둘러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좋다.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마주과에 나와버렸어요. 이 마주과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디젝터당에서 볼리비아를 못 들어가니까 이제는 돌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정문 특사가 그 마중 나온 국회 부의장 나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울이 그 얘기를 듣고 보통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그 국회 부의장이 거기에 그 이미그레이션의 대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마중 나온 손님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못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 손님이니까 좀 봐달라 아마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니까 100불씩 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있으니까 막 두 사람이 뛰어오더라고요. 그거 이제 관리인이죠.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니만 그냥 오케이 통과를 해서 그래 나는 아마 그게 영계에서 아버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선문대교회 식구님들이 또 우리 특히 권순모 목사님이 간 걸 알으니까 많이 기도해 준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아까 첫 번째 인사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어주셔서 잘 이렇게끔 돌아왔다는 그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걸음을 잘 못 걷었어요. 비틀거리고 물렁거리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한 4일 동안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잘못하면 눈알도 터지고
일본 선교사 그 애기 둘은 그거 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폐활량이 남 사람의 2배가 돼. 거기 사람들은 하나 가지고 못 당하는 거야. 2개가 있어. 그래서 폐활량이 있어서 남자도 여자처럼 유방 이만큼 나왔어요. 폐활량이 높으니까. 그런 곳이어서 그 오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본부에서 협회본부를 옮겨라. 그러니까 나파츠 4,050m에서 협회본부를 산타크루스로 하면서 옮겼어요. 산타크루스는 900m밖에 안 해봐요. 해발 900m면 우리 한국의 해발 700m가 살기 제일 좋다거든요. 근데 900m 그렇게 좋대요. 장수마을이래요. 그래서 그 깡파울루 해발 900m래요. 그리 이동을 해서 협회본부는 산타크루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고, 이 나파츠는 행정 수도로서 있지만은 하여튼 보통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특사로 간 이정문 특사도 거기 있으면서 눈알이 터져버렸어요. 아부. 그래서 이 눈 한에 터져가지고 한국 와서 수술을 했는데 하나는 안 보여요.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참 그런 가운데 말하자면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도 설명 끝났고, 이 강의는 그대로 언제나 가면 이강이 합니다. 이강에 가고 뭐 사진 찍고 어머님의 그 길을 전수해주고, 그 개인별 사진, 가정별 사진을 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랑카드가 똑같은 거는 가난하니까 4번, 5번 가는 강의의 프랑카드를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이 기간만 정해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 프랑카드예요. 그래서 잘못 오면 분간을 못해. 같은 게 왜 나오느냐 하는데 같은 게 아니고 날짜는 같지만은 교회는 달라요. 그리고 이 볼리비아에서 이제 유명한 곳이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소금 사막이에요. 이 길을 갔으니까 여기를 안 보고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금 사막을 가봤는데 경상남북도 땅만한 그런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제일 깊이 200m까지 소금이 있는 데가 있고 20-30m가 소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볼리비아에 가면 소금 사막을 한번 가보시라. 그 다음에 거기가 교구본부가 있더라고요. 고루지가 있는데 거기는 뭐 식구 한 100명 정도 대학생들이 거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용은 다 설명 못하니까 넘어갑니다. 이게 소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소금으로. 저 선인장 난 것도 소금 속에서 선인장이 나오대요. 소금밭에서 선인장이 커요. 신기하대요. 그리고 이 소금 바다에 물이 조금씩 있는데 지금 이건 건기니까 별 물이 없는데, 우기 때는 장화를 신고 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건기기 때문에 장화를 신고 가지 않았는데 거기 홍학이 살더라고. 홍학이 바다에, 소금 바다에. 그래서 이 어떻게 홍학이 살까 했더니 그 소금 바다의 강물 속에 홍학이 살아요. 조개가 살아가지고 조개를 먹더라고요. 홍학이. 그래서 홍학대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다 보려면은 2박 3일 가야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날 가가지고 그날 나왔으니까 다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 태극기를 걸어놨더라고요. 이 소금 바다에 소금 사막에 한 가운데 그렇게 크게.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했더니 우리 이세가 꽂았대요. 이세가. 우리 이동원 목사 얘기예요. 이세가 이동원 목사도 갖고 받고 그것을 자기가 설치했다고. 이 깃발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나라가. 참고로 나빠지는 설명 다 끝났어요.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인상 깊은 건 남미 사람들은 반가우면 한 번 뽀뽀해요. 더 반가우면 2번 뽀뽀를 해요. 여자가 남자고.
그거 좀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남미에 가가지고 아버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아버님, 이 나라는 뽀뽀를 신청하는데 뽀뽀를 거절하면 이건 위반입니다. 예절의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뽀뽀를 하고 두 번 뽀뽀를 요구한다면 두 번 뽀뽀는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50세 이상 된 사람들만 제가 두 번 뽀뽀를 하고 이내에 있는 사람은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젊은 사람은 안 하겠다 이거야. 나이 많은 사람은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은 그냥 포옹을 해요. 끼안는. 끼안으면 그 끼안는 맛이 보통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천천히 걸어야만이 살아요. 내가 아침에 조깅한다고 빨리 걸었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은 꼭 그 식사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화동위가 있는데 그 화동위에 어떤 일이냐면 춤을 추는 시간이 돼요. 춤추는 시간.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 초청을 해요. 거기 있는 분이. 초청을 해서 내가 나갔는데 이제 나가면은 춤을 보통 추는 게 아니라 막 빙빙 돌리더라고요. 돌리는데 숨이 헐떡거려 가지고 춤을 못 추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정문 특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중지해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가셔가지고 춤추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조금만 추고 나오시도록 그것만 알려드리고 지나갑니다. 여기는 이제 꽃차방 바라만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나파주에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국제유를 못 한답니다. 국제유를 안 온대요. 축구 선수도 안 오고 초청에도 안 오고 우리 교회에서 볼리비아의 나파주에서 행사가 있다 하면 우리 교회 저 위에 있는 닥다월시란 이런 안 온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고생하니까. 그런 곳인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정보를 안 들어봐가지고 못 모르고 갔다가 좀 고생을 했죠. 그런데 국가의 국제 행사도 나파치에서 못하고 2,700m 있는 곳에 와서 국제유라는 장소 여기도 뭐 식구 한 85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예수상이 리오데 자네이로보다도 조금 높대요. 40m.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잠깐만요. 내가 사진 안 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볼리비아의 마지막 도시 산타크루스. 여기는 쉽게 말하면 한국의 제주도, 미국의 하와이. 아주 살기 좋아요. 그런데 계속 평야지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바람도시예요. 바람도시. 그래서 거기에는 술병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나무들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이 오키나와에 가면은요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 줄기가 4개 5개 나요. 스스로 자기가 환경을 적응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 오키나와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나무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쓰러지려고 지주목을 우리는 지주목을 우리 할건 각개목을 대잖아요. 여기는 오키나와는 안 그래요. 지가 그냥 자연이 지주목을 다 만들어. 그런 도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나기 때문에 그런 술병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술병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할 것은 키누아라는 것이 있는데 키누아가 뭐냐면은 교육, 한글 좁쌀. 그 다음에 추노라는 건 썩은 감자. 썩은 감자는 우주의 양식이래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아주 즐겨 먹는 양식이라고. 그 다음에는 거기는 나마라고 하는 양보다 좀 큰데 이것은 귀소문등이 있어서 아침에 풀어놓으면 저녁에 꼭 돌아오래요. 그런데 양보다 커요. 집집마다 돼지를 기르시 몇 마리씩 키우더라고요.
한 마리에 200불이 돼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젖짜서 고기 먹고 털은 옷감으로 재료로 사용해요. 버릴 것이 없다. 뭐 소도 우리가 버리고 싶다지만 여기는 남아가 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안데스 산맥이 칠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안데스 산맥은 바로 볼리비아가 중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는 인디안들이 많이 살아요. 그 정도는 좀 마야 문명의 거기고 이 후봉사막이 됐고, 아이고 이 납바치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오늘 기도하고 나오면서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우리 집에서 봐도 산에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납바치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흙이에요. 흙인데 그 흙이 비가 와도 안 흘러내리는 흙이더라고요. 세멘트 비슷한 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정말 삭막해요.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산 빗다리가 집을 다 지어놨어요. 이제 내가 근무했던 아르헨티나로 넘어갑니다. 아르헨티나는 내용을 다 보세요. 충격토라고 해서 TV가 10m까지 TV가 쌓였어요.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공기가 맑다는 그런 뜻인데, 몬테비디오는 우루과이지만은 산이 보인다. 산이 없어요. 몬테비디오라면 산이 보인다는 그런 뜻으로 우루과이의 수도가 되는데, 아르헨티나의 사방팔방으로 500km가 산이 없어요. 완전 들판이에요. 그야말로 TV 없이 농사를 지어먹고 살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환경이 좋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소나 양을, 말을 자동적으로 키워가지고 지가 말하자면 크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길러먹지 않고. 그런 곳인데, 이 아르헨티나는 사계절이 있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과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한국과 정반. 여긴 여름인데 거기는 겨울이에요. 정반에. 그런데 이 나라에 제가 7년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16번 오셨어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거기에서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한 평에 한 3,000평, 1헥타르니까 3,000평을 40불, 400불, 500불, 600불 또는 장소에 따라 1,200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 한참 이 참부모님께서 남미에 오셔가지고서 땅을 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선문대학교에 땅을 샀잖아요. 사는데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정 중고등학교를 살 때도 제가 도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아르헨티나에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땅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땅만 보면 다 사시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땅을. 그래서 내가 아버님께 대통령 고문이 3,500헥타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버님께 팔아먹으려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내줘가지고 아버님이 그 국토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국토를 비행기 타고 돌아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무 늦게 갔다. 이 광활한 대지를. 두 번째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6,500헥타르는 샀죠. 근데 외부에서 우리가 땅을 많이 산다는 걸 알고 우리 쪽으로 왔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라질에 가면 한 헥타르에 3,000평에 100불이면 삽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3,500헥타르 땅을 산다고 할 때 제가 아버님께 죄송하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 한남동에 있는 공기를 사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 가운데서 공기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놈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제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산 사람 없지. 그러니까 한남동 공기 우리 이 성문대 옆에 있는 공기사시하면은 어떤 놈이 공기사시하면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마찬가지로요. 이 남미의 땅은요 공기와 똑같아요. 그렇게 흐드러진 게 땅이에요. 그게 땅 살아가면은 너무 그렇게 그냥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용역조사를 통해서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사야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1,000군데 사기 사무소가 있습니다. 장미꽃 바다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답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모르시나 보다. 장미꽃, 가시 있는 장미꽃을 못 보셨고요. 아름다운 장미꽃 뒤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습니다.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땅을 주시다가 브라질로 넘어가셔서 살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유명한 파라나 강이 있는데 이 파라나 강에 3,600종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 고기로 4가지를 지정하셨어요. 도라도 황금고기죠. 4kg, 5kg 되는 거예요, 한 마리에. 그 다음에 수루비는 50kg, 60kg 되는 아주 큰 메기 같은 건데 큰 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빠꾸라고 도미 같은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보가라고 잉어 같은 고기가 있어요. 이 4가지 고기를 국가 메시아들에게 각각 40마리씩을 잡으면 국가 메시아로서의 합격이고 천국 간다. 그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4번에 걸쳐 40일 동안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미안하지만 다 잡았는데 저는 좀 낚시를 하는데 뭐 운이 없던 일에서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아버님이 고기 못 잡은 대신에 축복 고기수를 정해준 게 뭐냐면 미국의 그 목사들을 축복시키는 데가 있었어요. 2003년도인가.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목사 한 사람 전도 축복시키면 한 마리다. 그래가지고 목사 축복 한 사람 축복시키는 거 한 마리를 쳐가지고 160마리를 완료해서 나도 이제 고기 잡는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어떻든 간에 아버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식구들 다들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브라질 넘어갔네. 여기서 몇 마디만 하고 브라질에 가서 인주세요. 여러분입니다. 쌍파울로 이 청년들이 정말로 1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알리안스 대회의 10만 대회 승리를 위해서 기도 정성을 들였어요. 보통 하루에 2시간씩 뛰면서 알리안스를 돌면서. 그래서 제가 이 브라질 참어머님을 모신 10만 희망자님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서미트데이는 안 잘했어요. 여성연합대회도 안 잘했어요. YST도 잘했고 육교대회도 잘했고 초종교 창립대회 때는 교황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행사에 메시지 보내왔다는 건 따봉이잖아요. 교황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120점 내일 10만 대인데
이 브라질에서의 10만 대회는 그 현장에 온 10만 대회만이 아니고 저기 30시간, 20시간 걸려서 쌍파로까지 못 오니까 지방대회를 해요. 지방대회를 해서 몇 명 카운트 해가지고 중앙에 와서는 한 3, 4만 명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내가 볼 때는 100점은 줄 수 없어서 70점 줘가지고 평균 98점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은 참아모님이 입장하실 때에 윤회사도 호텔 오실 때 받으신 거다. 그 다음에는 윤회사 호텔 25층에서 경배를 받으신 겁니다. 볼리비아 국회의원들 나온 국회 부의장이 데리고 왔는데 저하고 사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한국 사람들 중에서 볼리비아 정부에서 참모원께 올린 상표와 진성. 보시다시피 안 나오나요? 네. 랑파오로 대회장에 나타나서 참모원이 랑파오로 대회장. 그 다음에 축순이가 기가 막혔어요. 축순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4,500명이 들어가는 크레딧 카드에서 홀에서 했는데 정말 잘 말했어요. 그것을 보고 계신지 내 생각인데 이번에 어머님이 8월 6일 날 축순위에 대거 추천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받으려면 잡아야 되겠다. 몇 명밖에 아니고 그거 대단하신 분. 이번에는 많이 가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거가 여기서 몇 명 남았어요. 네? 원하는 식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